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사장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뢰감 형성이 있어야 되고 권리금 상가는 중개하기가 수월하다. 매도 사장님과의 신뢰 구축이 가장 큰 메인 화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좋은 물건 만들어 놓으면요, 권리금 상가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1층 상가는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1층 상가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 상가 중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업이라는 업종이 뭔가 이론상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운전을 본다면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뭐 어찌저찌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어찌저찌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되게 힘들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런 정보의 습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영업 스킬이나 스타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잘 다듬어지면 나만의 이제 영업 스타일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 상가 중개, 간단하게 딱 세 가지입니다. 중개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TM,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인 사장님 관리. 제가 매도 관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장, 그리고 TM은 텔레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권리금 상가 중개의 3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임장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반드시 현장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상가 중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업이 다 현장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랜선 임장 같은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셔야 하고 매도 사장님의 생생한 정보를 현장에서 들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랜선 임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중개 물건이다. 바쁘실 때 찾아가시면 사장님들 짜증 내시거든요. 그래서 임장 시간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덜 바쁜 시간대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주점은 5시 정도에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점심 장사, 그리고 저녁 장사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장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3시에서 5시 사이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서 물어보셔야 할 내용들은요, 매출과 매입입니다. 매출을 물어보실 때는 명함을 내밀었는데 그 매도 사장님께서 호의적이셔. 그리고 내 가게를 내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라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 명함을 남기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걸 얘기하기가 곤란해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명함만 주고 오시거나, 매도 사장님이 직접 계셔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이것저것 상담을 해주시면 좋다. 근데 상담을 할 때 물어보셔야 될 것이 바로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밖의 사항들인데요. 매출은 우선 기본적으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의 비율을 물어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카드 매출이 거의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드 매출의 비중이 높다면 그 매출의 신빙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이 포스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어서 매출을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카드 비율을 물어보시는 게, 카드 매출 비율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정확한 매출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율 정도만 물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넘길 집기류,
그냥 인테리어만 넘기실 건지 아니면 내부에 집 기록까지 포함해서 권리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직원 승계, 직원들이 아무래도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직원 승계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레시피까지 공개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입 관련해서는 이제 원재료 값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퍼센테이지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매출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이제 원재료의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35%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35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출의 매입 비율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지, 인원수만 물어보셔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시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면서 1,000만 원 버는 것과 가족 경영을 하면서 1,000만 원 버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꼭 물어보셔라. 그리고 가장 피크 시간과 가장 한가한 시간을 물어보시는데요. 손님, 고객님들 모시고 갈 때 그래도 피크 시간에 모시고 가야지 좋잖아요. 가장 바쁠 때 이 정도 바쁘구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땡겨가지고 장사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장사 잘 되는 거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크 시간을 물어보셔서 그때 가급적 손님, 고객님을 모시는 게 좋고, 가장 한가한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때 시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도 사장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간을 물어보시면 좋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3대 요소 임장, TM, 그리고 매도 관리 중에서 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임장을 하기 위한 물건의 정보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명함 작업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부동산 카페, 그 상가 관련된 부동산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상가를 양도하고 싶다고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가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대표님과 통화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TM, 텔레마케팅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냥 권리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TM이 거의 한 60%는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못해도 50%는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TM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딴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했던 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데 전화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M 작업은 항상 하셔야 된다. 기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에, 그러니까 매도 사장님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관리의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을 이제 모셨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시기도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부동산 실장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그냥 계약할 때만 덜렁, 권리금 깎을 때만 덜렁 전화해가지고 권리금 깎아주세요 이런 중개사보다는. 근데 이게 중개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세요. 이게 컨설팅 업체나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적인 작업들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어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 부동산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서 TM이라는 작업이 그렇게 일반 부동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찌됐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도 사장님과 통화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TM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매도 사장님 관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뢰 구축, 신뢰 쌓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만의 용어로 단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권리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물건을 따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게 그만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놓고 빨리 팔고 싶은 이제 매도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오시면 다 내놓습니다. 근데 나한테만 내놓게 만들려면 나는 실장님한테만 내 상가를 매매할 거야
라는 이런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권리금 상가에서는 이 단도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 뒷박도 많이 맞고 그 매수 사장님이 직접 매도 사장님한테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사장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뢰감 형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배신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신뢰감이 형성되셔야만 권리금 상가는 중개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손님 꾸준히 붙이셔야 되고요. 뭐 손님도 안 붙이고 입으로만 뭐 일할 수는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은 해주셔라. 이래 해서 됐든 안 됐든 이래 해서 안 됐다, 이래 해서 됐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안부 통화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부 방문도 좋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전반적으로 권리금 상가 중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장부터 시작해서 매도 관리까지 전부 다 매도 사장님과의 신뢰 구축이 가장 큰 메인 화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수 사장님이 바로 매도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직거래를 해버리는 경향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 상가는 정말로 단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권리금 상가의 3대 요소에는 제가 임장, 그리고 텔레마케팅, TM, 그리고 매도 관리 3가지가 있다. 근데 임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임장을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TM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 관리인데 꾸준히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전화를 하시고 매도 사장님에게 규칙적인 피드백과 안부 연락을 하면서 신뢰감 형성 구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좋은 물건 만들어 놓으면요 권리금 상가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1층 상가는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1층 상가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단도리만 잘 하시면 막강한 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상가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전에는 권리금 상가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많이 무너졌어요. 권리금 상가가. 그래서 그때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고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실장님들께서 지금 중개를 하고 계신데 중개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